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마지막 강의 90, 11월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주차 강의 오프닝 영상을 지금 찍을 거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강의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수험 기간들의 마무리 전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0, 11월 진도는요, 7, 8월이랑 거의 진도는 유사합니다. 즉, 9월, 10월에는 한 주마다 시대별로 하나씩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삼국시대까지가 양이 너무 방대해서 주로 백제까지 해서 진도를 끊었고요. 2주차에는 신라시대, 신라부터 그다음에 삼국의 경제, 문화, 그리고 남북국 시대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는 고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 시대별로 하나씩 진도가 나갈 예정이고, 상세한 것은 다음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혹시 뭐 자세하게 참고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시대씩 나간다. 그리고 중국산 오늘 지난 시대까지 나가고, 2주차에는 수당 시대까지 나간다. 그래서 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각각 시대에 맞춰서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7, 8월에는 한국사와 동양사 프린트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90, 11월에는 프린트가 합쳐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새 이제 근래 문제에 한국사, 일본사, 뭐 중국사 이런 것들을 엮어서 내는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묶어보고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냥 합쳐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한국사, 삼국시대 이제 통일전쟁부터는 일본사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계속될 예정이고요. 아마 그러한 포인트들만 잘 점검을 한다면은 우리가 시험에 만약 일본사나 중국사까지 엮어서 4점짜리 세트가 나올 때 아마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11월은 뭐 하느냐? 11월은 다시 전 범위, 그리고 이제 기출 주제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9, 10월 달에 다뤘던 주제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 주까지 했던 기출 변형 주제가 거의 지문과 똑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프린트들을 이제 잘 풀고 같은 내용들을 점검해 보는 것을 이제 90, 11월에 가장 큰 공부의 방향으로 정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문제의 답만 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꼭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제 한국사나 중국사나 둘 다 뭐 마찬가지긴 한데, 예를 들면 중국사 같은 경우는 사건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보는 사료도 여러분이 보는 사료도 너무 뻔해. 뭐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사료들 다 뻔한데, 우리가 매년 시험을 볼 때 보면 중국사에서 늘 되게 어려웠다, 정답률 낮았다 하는 주제들이 있어. 근데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료가 조금 낯설어서 그랬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용력을 높이고자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나 뭐 교육부에서 나온 동아시아사 자료집 이런 것도 물론 참조를 합니다만, 제가 직접 사료를 읽고 여러분이 알만한 개론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매주 몇 문제씩은 꼭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적용력만 높여간다면은 중국사 같은 경우는 거의 고득점이 확실시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잡다한 사건도 많습니다. 잡다한 사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키워드를 답으로 요구하는 종이 종종 있어요. 특히 고대사나 일제강점기 뭐 이런 데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가끔 툭 건드릴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교과서에는 분명히 있어. 아니면 뭐 여러분이 보는 개론서에는 분명히 있는데, 또 중요한데 여러분이 체크하지 못할 만한 주제들을 제가 툭툭 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보고 나면 다 알아.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잘 못 풀 때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응력을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직강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아침에 일찍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꼭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초수생분들은 아직까지 문제 푸는 게 막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막 좋은 경우는 드물 겁니다. 아마 모의고사 9월 첫 주에 보시면은 많이들 꽈락이 나오시고 하는데요, 초수생분들은. 그런데 그게 꼭 실제 점수까지 이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초수생분들은 이제 10월달, 9월 말 10월달 가서 점수가 오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참고 자기 할 바 하루 공부 8시간 이상씩 꼭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되면은 여러분들 서로 굉장히 민감해지세요. 민감해지시는데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시기에는 뭐 3, 4월 달에는 막 공부하다가 주변 옆에 있는 친구 있으면 툭툭 치고 장난치고 해도 되는데 9월 달부터는 옆에 친구가 공부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가 집중력이 깨지면은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30분, 40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40분보다 한 명씩 옆에 사람을 치면은 걔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나만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니까 옆에 친구가 공부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요. 또 마찬가지로 휴게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약간 자살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40분에 한 명씩 누군가 한번 말을 걸겠지, 나에게. 휴게실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날 공부는 땡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하는 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가기를 정말로 권장해 드리고요. 그다음 뭐 시험 다가온다고 해서 괜히 막 잠을 2시간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이상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9월, 10월 전략은요. 제일 먼저 포인트는 기출 주제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출 나갔던 프린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천천히 읽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됐던 주제를 보고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어떤 것을 출제할까 늘 예측해 보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시험 문제를 만들기 전에 모의고사를 만들기 전이나 문제풀이를 만들기 전이냐 늘 기출 프린트를 한 번씩은 꼭 펴봐요. 그래서 예전에 뭐가 나왔었지 그리고 교과서나 아니면 개론서에서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기출 빈도가 왔을 때 뭐가 또 출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꼽아봐. 그러니까 제가 뭐 용가에 통뼈가 있어서 막 시험 문제를 잘 찍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기출 문제를 저는 공부할 때부터 수십 번 수백 번을 봤기 때문에 거의 달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출 주제를 뭐 10분이나 줬고 20분이나 줬고 하니까 제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번 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것이 나왔었고 앞으로는 뭐가 나올 수 있었을까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래. 카페에 올라가 있는 정재라고 하는 학생의 수계에도 늘 걔는 3월부터 11월 시험 보는 순간까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꼭 했다라고 자기 수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기출 주제 점검해 보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죽어도 안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늘 어느 과목이나 교과서를 가장 기본에 까셔야 됩니다. 물론 교과서를 여태까지 줄줄줄 달달달 외웠다면 지금 그렇게 많이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다만 여태까지 교과서를 많이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교과서의 주제들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작년 찬양회, 작년 철도 다 교과서에서 거의 출제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매년 한국사 같은 경우는 떠먹여주듯이 매년 한 문제는 등장을 하니까 교과서 다양하게 한번 천천히 한번 꼭 한 번씩은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나는 죽어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은 제발 한 종만이라도 제발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회든 철도든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아무 교과서나 한 종만 봐도 잘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요. 배경, 목적, 결과, 내용, 의, 영향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한번 답안을 잘 만들어보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배경이든 과정이든 결과든 의든 영향이든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어쨌거나 채점을 할 때는요. 일반적인 명사로 채점을 하진 않습니다. 무언가 역사적 사건이라던가 혹은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답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이 제도의 목적을 쓰시오라고 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굉장히 평범한 문장들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왜 왕권이 강화가 됐는지 아니면 재정 확보책이라도 흉노에 대한 대외 원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처럼 뭔가 흉노라던가 그 당시만 그 왕에게만 해당되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꼭 넣어서 써보는 연습을 매우 하셔야 됩니다.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업을 계속 안 하시는 분들은 맨날 하는 말이 그래. 가채점 결과보다 실제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 예를 들면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저랑 같이 합격한 친구가 가채점 결과가 인터넷 카페에 올렸더니 밑에 사람들이 채점을 해줬는데 내 전공 점수를 보고 어떤 사람은 70점대라고 하고 칼채로 하면 70점이고 물채로 하면 58점이라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무조건 붙을 거래. 근데 내가 그래서 답을 봤어. 너 그렇게 잘 봤냐고 답을 봤는데 내 답이랑 크게 차이가 나. 내 답보다 못 쓴 것 같은데 자기는 카페에 올렸더니 이런 점수를 막 받았대. 그래서 너 한번 나오면 한번 까보자 라고 까봤더니요. 그 친구 실제 채점 결과 나왔을 때 52점 나왔습니다. 52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뭐 떠들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쓸모없어. 어쨌거나 키워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채점위원이 채점을 해줘요. 왜? 우리 시험은 출제위원이랑 채점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행시는 출제위원과 채점위원과 거의 똑같은데 우리는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에게 3일간 교육을 해. 3일간 교육을 한 다음에 이런 키워드가 있을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정답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점수로 절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나 작년에도 본인 가채점과 실제 점수가 만 3, 4점 이상 차이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연습이 덜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작업을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은 가채점이랑 실제 점수랑 거의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을 넣어서 써보는 연습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린다면 한국사랑 동양사,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주제, 어떤 사료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이런 데는 워낙 사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아직 출제에 반영하지 않은 책들이 책장 몇 개가 꽂혀 있어. 몇 개가 꽂혀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이기 때문에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풀어보고 적응해보고 이런 것들을 써보는 연습을 9, 10,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다뤘던 주제나 한능검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간혹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한능검 문제집으로 풀어보면 됩니까? 아니요. 거기 한능검 문제집에는 너무 다기출된 주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할 만한 요소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능검의 찬양회가 이미 2번, 3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예전 시험에 나오기 전에, 우리 시험에 나오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한능검 문제집을 아무리 풀어봐도 찬양의 문제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한능검 문제집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마이너한 주제는 알아서 제껴버리거든. 이런 건 틀려도 돼 라고 해서 제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능검 문제에서 가끔 한두 번이라도 언급된 주제들은 제가 문제풀이에서 반영을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7, 8월 달에도 나갔던 게 여러 개 있었는데 90, 11월 달에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특히 일제강점기 부근에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체크해서 한능검 문제 그리고 수능 문항들 집중 점검할 예정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수능,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에서도 거기서 다뤘던 주제들이 가끔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즉 우리 시험에 문화대혁명이 나왔을 때 정답률을 좋지 않았는데 이미 수능에서는 1, 2년 전에 문화대혁명이 몇 번이나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반영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이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구영모 쌤이 어떤 사료로 문제를 내더라도 맞추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남은 3개월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로 문제풀이 시간엔 결석하지 말고 꼭 풀어서 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잠깐 쉴 건데요. 그리고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얘가 있어. 어차피 학원에서 다룬 모의고사 문제는 실제 출제 과정에서 제낀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낸다면은 시험 문제 낼 게 없을 겁니다. 문제 보면 알잖아. 다 내. 꼼꼼하게 뭐라도 빠진 거 있을까 다 내고 나올 만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기 때문에 거의 베껴가는 게 없습니다. 행여나 비껴가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정답률이 1% 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다뤘던 주제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보세요. 작년 시험에도
동일한 지문으로까지 나왔음에도 틀렸던 학생들이 몇몇 있고 지금 그래서 오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발 다뤘던 지문, 거기 빈칸 뚫렸던 부분이 다시 나올 때는 제발 맞춰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은 남은 3개월 금방 갈 거고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험은 전공 기준으로 56점이면은 매년 붙는데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쉽든 어렵든 56점이면 안정적이었어요. 80점 만점에. 그 말인즉슨요. 여러분 많이 틀려도 됩니다. 적당히 몇 개 못 틀려도 돼요. 한두 개 못 푸는 거에 너무 자존감 상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바만 잘 해 나가시면은 이 점수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수강생들 특징이 역교로는 대부분 거의 다 만점을 받아. 역교로는 거의 24점 만점에 대부분 20점 이상은 대부분 깔고 가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에서 36점만 채우면은 합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머지 저랑 김쌤이랑 제가 서양사는 한국사든 동양사든 특히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 조금만 채워나가면 되니까 어차피 역교로 여러분 거의 다 만점 많이 받아가니까 남은 영역에서 좀 더 많이 틀려도 되니까 그런 것들 문제풀이 시간에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지금 오프닝 영상이라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한 10분 쉬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